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이항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의 인사이트 먼저 열어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반도체로 열어봐야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말 반도체 위기. 어제 시장은 혼란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하락 움직임이 컸고 국내까지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대체로 다행히 다시 반등을 보이며 안도를 주었지만 주인공인 ASML은 이틀 연속 하락이었는데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출까요? 네,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랑 ASM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가 다 떨어진 하루로 어저께 새벽에 마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 지수가 5%가 떨어졌고요. 또 많은 또 일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세배째 상품은 15%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 떨어지기도 하면서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보면 국내외 주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이 크게 떨어진 하루로 어제 마감됐는데요. 오늘은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도대체 ASML이 무슨 말을 했고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온지를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ASML은 어저께 26년 만에 최대폭 하락했고요. 오늘 또한 6% 넘게 하락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저께 이거였죠. 수주가 많이 급감했다는 것이 있겠고요. 가이던스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일부 미국 증권사에서 벌써 ASML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이던스 자체를 15에서 20% 가까이 훅 내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간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화면은 약간 잘못 나온 건데 이거는 ASML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ASML에서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실적 발표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중시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도 그런 건데요. ASML이 어저께 얘기한 거는 자기네가 수주가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향 수출이 내년에 상당히 부진할 수 있다. 중국향 매출이 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팩트인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왜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급감했느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반도체에 대한 부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겨울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금 한국 증시의 현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일반적인 반도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순한 메모리 칩이라든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처를 보면 산업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자동차 분야의 칩 수요 같은 거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상당히 좀 부진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장비 반도체 메이커들도 어떤 형태에 간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부진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ASML이 어저께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다른 것도 우수수 같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말에 주목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SML CEO가 무릎쓰랭이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AI를 그쳤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AI에 관련된 수요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쪽 수요는 좀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첫날 떨어지는 같이 떨어졌지만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처음에 정신없이 떨어질 땐 냅두지만 그다음에 보면 이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거가 ASML의 다양한 수요처가 있을 텐데 특히 그중에서도 AI와 관련된 핵심 칩에 관련된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라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 없다 그 부분은.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잖아요. AI 칩에 관련 핵심은 뭐겠습니까? 핵심은 딱 하나잖아요. 결국은요. 엔비디아 아닙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는 큰 상관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들도 했고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평가를 하는 증권사에서도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SML은 오늘도 떨어졌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장비 회사입니다. 그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램 리서치는 다 오늘 3, 4% 이상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겁니다. 월가의 시각을 다시 한번 몇 군데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번스타인도 연연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부진, PC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지연 등의 이슈다 얘기하고 있고 PC 수요의 부진도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캔터 핀처렐드에서는 엔비디아는 여타 반도체 시장과 전혀 다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2주 전부터 얘기 나오고 블랙웰의 12개월치 주문이 매진 상황 그리고 젠슨왕이 인세인하다는 영어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수요.
그리고 폭스콘에서는 크레이지한 수요. 똑같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미쳤다고 평가하는데 그런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그럼 이름을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AI 칩 관련해서 핵심 기업 위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도겠고요. 어저께 마침 헤드라인 두 번째 얘기할 때 골드만삭스의 EI의 투자 4단계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특히 2단계, 3단계가 여전히 특히 3단계가 주목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온 것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반등했고요. AMD는 나름 오늘 약간 또 오늘도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ETF는 뭐냐? ETF로는 우리가 반도체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기초로 한 SOXX 그리고 SMH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겠고요. 그거에 또 부족해서 또 많은 분들이 3배짜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대상 자체는 그 대상 전체 그 반도체는 물론 거기에 다 엔비디아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ASML 그런 악재 뭐 무관한 기업이 많이 있다 없다?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AI에 집중된 ETF를 말씀드리면 그 한 두 가지 정도 있죠. TZ라는 보츠란 ETF가 있겠고요. 또 AIQ란 ETF가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들어간 종목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에 좀 집중된 ETF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고 투자자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은 흔히 얘기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가 시장의 중심이긴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ASML 충격 어제 우후죽순으로 하락했던 반도체가 하루 만에 AI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반등을 보였는데 장비 쪽 ASML은 이틀 연속의 하락을 나타냈지만 AI는 뭐 아예 별개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네. 그와 관련한 종목도 오늘 다시 반등을 나타냈고요.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BC에서 보도한 소식입니다.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10월은 할로윈데이만큼 무시무시한 달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만큼 좀 투자의 변동성도 크고 하락률도 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연말 시즌을 생각하면은 또 지금도 사라라는 건데 어떤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주식 투자자 상관없이 한국 주식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이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에 팔고 10월에 다시 사라는 얘기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혹시 그래서 팔았던 분이라면 올해 팔았던 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해 팔았던 분들은 속상하죠. 한마디로 보면은요. 한국 주식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을 5월에 팔고 그냥 쉬었던 분이라면 그동안에 엄청난 또 반등에서의 어떤 기회비용을 날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어떤 마디마디 움직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좋아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기업이 많이 속해 있는 어떤 주식시장 그리고 특정 섹터 주식으로 몰려가는 거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뭐 웬만한 머니투데이 포함해서 모든 언론에서 많이 다뤘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700만 명, 800만 명 넘어서는 것에 흐름을 지금 벗어나기 쉽지 않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을 만났더니 지금 하기엔 너무 늦었다 얘기를 하시면 늦은 거 아니냐 걱정하시거든요. 아마 네네. 시청자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기에 좀 아쉬우면 그럼 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늘 말씀드린 꾸준함에 이길 장사는 없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5월에 팔고 10월에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아직 주식이 없는 분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11월부터요.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11월부터 5월까지의 6개월은 가장 좋았던 6개월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7.0%가 주가가 올랐고요. 상승 확률은 78.3%였습니다. 물론 11월에서 4월도요,
두 자릿수의 손실을 기록한 경우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19년에 들었고 2008년 금융에도 그랬지만 다음에 통계를 한번 딱 보여드리겠는데요. 매달여 6개월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 6개월을 끊어보면 12번의 확률이 그 통계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제일 아래죠. 5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건 아니고 플러스 1.5%였고요. 상승 확률도 63.3%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평균 7% 올랐고 상승 확률이 78.3%였다는 11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물론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뭐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늘 말씀드리면 지수를 사는 겁니다. 지수, 벤치마크를 사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지수를 얘기하면 지수가 무슨 재미있냐 이야기 자꾸 하시는 분 계시겠는데요. 그게 바로 코스피랑 S&P 500과의 완벽한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직구라는 방법은 SPLG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고요. 나스닥 100은 QQQM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내 계좌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뭐 한 7, 8개가 있을 겁니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되나요? 예. 10월은 부진한 달이지만 역설적으로는 11월에서 4월 통계적으로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Sell in May and buy in October 관련해서 오늘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밸런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금융주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탄탄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금융주의 상승이 아주 눈에 띄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한 6%의 상승. 사실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금융과 원전 쪽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실적 호조로 슈왑 거래에 대해 분석했다고요. 네, 찰스 슈왑이 주가 이제 급등했고요.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모건스탠리도 이제 주가 오늘 급반등하면서 상승세 효과를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찰스 슈왑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찰스 슈왑은 작년 3, 4월만 하더라도요. 특히 작년 3, 4월에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이 뭐 부도나고 뭐 이런 거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때 또 찰스 슈왑에도 자금이 엄청 빠져나갔다는 우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찰스 슈왑도 부도 가능성을 얘기했던 월가의 시각이 있었고 주가도 아주 급락했었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구간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쉽게 해서 수입 계좌라는 그 특정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돈이 유출되다가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쇄신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슈드 하면서 미국에서 흔히 얘기해서 배당을 좀 주는 주식으로 모아놓은 ETF가 SCHD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분들 자산운용사에서 국내 상장된 거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ETF를 검색해 보시면 한국에서요. 다우 배당 월 배당 지수 뭐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그 다우 지수에서 운영하는 배당과 고배당 이 지수가 있는데 그게 추정하는 것이 슈드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 뭐 6, 7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찰스 슈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회사가 이제 슈드 때문에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한국인의 슈드 사량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관리형 투자 자산이요. 연초 대비 400억 달러 늘어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65%나 늘어나면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은 상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군대 상장돼 있거든요. 1위 회사가 블랙락 그리고 2위 회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곳이 되겠고요. 그 뱅가드가 되겠고요. 3위가 이제 STT, SPDR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걸 운영하는 회사, 특히 대표적인 블랙락도 뭐 계속 연일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미국에서의 금융주의 상승, 특히 이제 관련해서 블랙락과 찰스 슈왑 그리고 대형주의 금융주들까지 지금 좋은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밸런스에서 보도한 부분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퀄리티 소형주 10선입니다. 최근에 미국 소형주 주식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는 지난주에 2.4% 상승하며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상승을 앞섰습니다. 올해 부진했던 소형주가 반등할 조짐이 완전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전통적으로 금리가 인하한 이후에는 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역사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말씀하신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iShares 러셀 2000 ETF가 바로 RUT라는 ETF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소형주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좋았지만 S&P 500보다는 최근에 3, 4년 동안 워낙 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RUT 같은 밑에 있는 그런 2,000개 주식, 1,000등부터 3,000등짜리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거 S&P 600을 추종하는 900등에서 1,500등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식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에 좀 관심 있으시면 제가 종목 그냥 표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량한 ETF, 우량한 종목으로 포함되면서도 최근 들어서 ROIC, 즉 투자 대비 자기 자본 투하 대비 수익률이 좋은 주식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은 갖고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봐야 되는 이유들 분석해봤습니다. 분산 투자로 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 계속 좀 몰빵을 우리가 좀 지향해야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